안녕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정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1편이라고 했고요. 본격적인 덧셈, 뺄셈을 하기에 앞서서 물론 선생님이 덧셈, 뺄셈 편이 끝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음수 곱하기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가 왜 양수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선생님이 수업을 쭉 해드릴 예정이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1편에서는 본격적인 덧셈 뺄셈에 앞서서 정수란 무엇이고 절대값은 무엇이고 부호가 있는 수들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 정수란 무엇인가? 또 한자죠. 수학은 뭐다? 한자. 한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정수란 무엇인가 찾았더니 정수는 정리된 수예요. 정리되다 할 때 정자더라고요. 정리된 수.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리가 된 수라기보다는 친구들 이해하기 쉽게 깔끔해 보이는 수. 예를 들면 여러분 4하고요. 4분의 1하고 비교를 했을 때 딱 보기에 정리가 되어 있고 깔끔해 보이는 수가 뭘까요? 둘 중에 굳이 고른다면 4죠. 이처럼 깔끔하게 이런 형태를 갖는 수를 수학에서는 정수라고 하자라고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번 정수. 흔히 알고 있는 자연수가 거기에 해당하고요. 즉 이제 부호가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쓸게요. 양의 정수. 알고 있는 자연수와 같은 수.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수가 0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뭘까요? 양의 정수가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음의 정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자연수랑 모양이 똑같은 수가 있는데 그 수 앞에 이 친구랑 구분을 짓기 위해서 양의 정수는 수 앞에 플러스를 붙이자. 음의 정수는 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자.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정수란 정리된 수. 우리가 볼 때 깔끔해 보이는 수라고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있더라. 이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자,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줄게요.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게 수직선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0부터 오른쪽에만 이렇게 있는 수직선만 그려왔는데 중학생은 이제 반대쪽에도 수가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수직선을 양쪽으로 그립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아주 중요한 0. 0은 정말 중요한 숫자예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는 음의 기운도 있었어. 근데 이미 알고 있었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얼음은 영하에서 얼고 그쵸? 손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플러스, 즉 양의 정수. 왼쪽에 있는 수 앞에는 마이너스를 붙이자 라고 약속을 해요. 양의 정수, 왼쪽은 음의 정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수직선을 그리는 이유는요, 그래서 중요한데, 0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알기 가장 쉬운 방법이 수직선 그리기입니다. 자,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 떨어진 수를 우리는 3이라고 하지만, 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3 앞에 이제부터는 부호를 붙입니다. 자, 왼쪽에도요, 나랑 똑같은 모양의 친구가 있어. 나랑 똑같이 생긴 애는 0에서부터 똑같이 몇 칸 떨어져야 돼? 3칸. 근데 왼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크기는 3이지만 3 앞에 왼쪽이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붙입니다. 자, 이게 정수예요. 정수는 0이 있고요. 0의 오른쪽에 있는 깨끗한 수들, 0의 왼쪽에 있는 깔끔한 수들을 정수라고 한다. 이해됐을까요? 네, 여기서 또 선생님이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다 이 수직선이라는 것은 자, 이 수직선은 저기 왼쪽부터 아주 무한대의 작은 수부터 주주주주주주 와서 오른쪽으로 끝없이 커지는 수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커져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수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어떻게 모자라요? 작아진다. 보이죠? 다 이해되죠? 자, 수직선에서 왼쪽 편에 있는 수가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수보다 작습니다. 그거는 수학에서 다 정해놓은 거예요. 수직선을 그릴 때 저기 끝에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나타내고 싶은 데까지만 나타내는데 이건 직선이기 때문에 수직선. 자, 직선의 의미는 뭐죠? 끝없이 이어진다. 근데 수를 나타내는 직선이라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은 사실 이렇게 표시하죠. 끝없어요. 왼쪽에서 저 얼마나 수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끝없이 이어져서 오른쪽으로 끝없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수가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큽니다. 중요. 왼쪽으로 있을수록 수는 작아요. 작은 수부터 큰 수대로 수를 나타내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해했다요? 자, 넘어갈게요. 정수의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절대값. 자, 중학교에 들어가면 새로운 용어가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다 이해해야 됩니다. 문제 풀기도 바쁜데 용어 이해하기도 바쁘죠? 절대값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값이에요. 절대적인 값. 그렇다면 뭐가 절대적인 값일까? 우리가 수가 까다로워진 이유는 부호가 있기 때문인데요. 절대적인 값은 부호와 상관없이 선생님이 정의할 때 부호와 상관없이 즉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값. 자, 절대적인 값이란 부호와 상관없이 기준인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값이다. 이 말을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기준이 0이에요. 절대값은 항상 기준이 뭐다? 0. 0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자, 0으로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으로부터 4 떨어진 수, 4만큼 떨어진 수는 이게 만약에 문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면 여기요 라고 끝났지만 우린 중학생은 반대편에도 있어.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야. 오른쪽에 떨어진 수는 플러스를 붙여줘야 되고요. 또 왼쪽에도 할 수가 있네요. 크기는 4.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는 4. 하지만 맞은편에 있는 이 4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왼쪽 편으로 떨어진 수 앞에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요. 자, 4 떨어진 수는 그래서 뭐가 답이냐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답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 우리가 이 점을 찍을 때 거리를 따졌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4만큼 떨어진 수. 자, 0에서부터 왼쪽으로 4만큼 떨어진 수. 자, 그쵸? 어때요? 모양이? 자, 0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또 0에서부터 플러스 4까지 떨어진 거리는 모두 뭐다? 4다. 자, 절대값의 기호를 그래서 이 수직선 모양을 따와서 그대로 0에서부터 그 수까지의 요거 얼만큼 떨어졌냐. 그 값은 4다. 절대값의 기호는 그래서 수직선 모양을 따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절대적인 값. 그렇다면 이제 크기 비교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수들은 상관이 없어요. 수가 커질수록. 즉 절대값이 4일 때는 이렇겠죠. 근데 10일 때는 더 늘어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큽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이 왼쪽에 있는 수예요. 음수.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수는 4가 절대값이 이건데 마이너스 10이면 요거겠죠. 그 수. 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0의 크기 비교를 하라라고 하면 자, 일단 정리되어 있는 개념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면 음수일 때는 즉 음의 정수일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어떨 때? 음의 정수일 때.
일단 이 개념을 알려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죠. 교과서는 늘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개념에 맞춰서 주어진 수의 절대값을 또 구해야 됩니다. 그럼 자, 절대값 마이너스 4는 뭐가 돼요? 4. 절대값 마이너스 10의 답은 뭐가 돼요? 10. 절대값이 크다. 이 둘 중에 절대값이 큰 건 10. 그렇지만 실제 수의 크기에서는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생각 한 번 더 해야 되고, 이 친구들을 절대값을 다시 구해야 되고,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다시 대소관계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큽니다. 저기 작은 수부터 이렇게 커지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0은 더 왼쪽에 있어요.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4. 자, 절대값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야 하지만 너무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수직선의 개념만 이해하셔도 대소의 관계는 쉽게 된다는 거. 그렇다면 선생님이 예제 문제만 풀고 시간을 맞출게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수가 무엇이냐 배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깨끗한 수, 깔끔한 수는 우리가 자연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연수를 새로운 용어로 양의 정수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0, 0은 부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자연수가 있다면 자연수랑 모양을 똑같이 한 친구들이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음의 정수라고 하자. 기호는 양의 정수 앞에는 항상 플러스, 즉 이익이란 뜻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 나중에 또 나온다는 뜻이에요. 음의 정수 앞에는 마이너스, 즉 손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이렇게 정수를 개념을 했고요. 그리고 절대값에 대해서 배웠어요. 절대값은 뭐라 그랬어요? 절대적인 값. 절대적인 값, 즉 기호는 이거. 자,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뭡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머릿속에 수직선이 그려지면 참 좋아요.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일단 마이너스 4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0에서부터 왼쪽으로 4만큼 떨어진 수고요. 크기는 4지만 왼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것의 절대값은 그냥 부호랑 상관없이 0에서부터 이 수까지 떨어진 거리, 이 거리가 바로 4. 이걸 절대값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문제, 크기 비교 예제 문제를 풀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예제 1번. 그렇다면 아주 쉬운 거 플러스 5와 플러스 2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그러면 어려운 용어 방법으로 양의 정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절대값이 5가 더 크죠? 얘의 절대값은 5고 절대값이 2니까 얘가 절대값이 크네요. 그렇다면 실제 수에서도 얘가 큽니다. 하지만 이 방법 헷갈릴 수 있다 그랬죠? 수직선이라고 생각하면 플러스 2는 이만큼일 테고요. 플러스 5는 이만큼이 있어요. 수가 오른쪽으로 가 있을수록 큽니다. 당연히 플러스 5가 큽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이 클까요? 플러스 10이 클까요? 이건 더 쉬워요. 3개 손해가 커요. 10개 이익이 커요. 당연히 이게 크죠. 수직선을 상상해 봤을 때 마이너스 3은 이쯤에 있고요. 플러스 10은 이쯤에 있겠죠.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큽니다. 절대값으로 하면 3의 절대값은 절대값 상관없어. 부호가 다른 수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요. 손해이고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이 반드시 큽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음수끼리죠. 자,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9의 크기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일단 절대값으로 하는 방법을 슬쩍 해줘야죠, 또. 마이너스 15의 절대값은 왼쪽에 15칸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15칸. 마이너스 9는 9칸. 절대값이 누가 큽니까? 이쪽이 커요. 하지만 실제 크기 비교에서는 음의 정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답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수직선에서 생각해 볼게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5는 15칸 이만큼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9는 이만큼 떨어졌어요.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9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0과 크기 비교할게요. 마이너스 2와 0 중에 누가 큽니까? 누가 더 오른쪽에 있죠?
0. 이제 안 헷갈립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본격적인 덧셈 뺄셈에 앞서서 정수란 무엇이고 절대값이 무엇이고 정수들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했더라를 설명을 했습니다. 절대값을 배우긴 했지만 정수라는 개념 크기를 이해할 때는 앞으로 뺄셈에서도 선생님이 수직선을 굉장히 많이 예를 들 건데 절대값이라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지만 크기를 비교할 때 머릿속에 항상 수직선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크기가 비교가 되면서 연산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짧게 한다고 했는데 또 길어졌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정수의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 부호가 다를 경우 머리 아픈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안녕.